네, 안녕하세요. 셀신TV의 예스맨입니다. 네, 준수파파입니다. 네. 자, 오늘 예스맨님과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소매로 물건을 팔 건지 제조나 직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 건지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내가 제조 수입이 무조건 좋은 건가? 사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 셀러분들께서 본인 해외 구매 대행이나 일반 위탁으로 하시다가 괜찮은 물품을 내가 직접 해외 공장과 소싱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최종 소비자까지 이 물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크림이에요. 이 선크림이 어떤 방법으로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선크림을 누군가는 만들겠죠. 만드는 곳이 말 그대로 제조업체겠죠. 그럼 우리 셀러들이 이 선크림을 제조업체에 직접 의뢰할 수 있고 또는 만들어진 선크림의 상표를 다른 것들로 부착해서 OEM 형태로 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셀러들이 이거를 어떻게 판매하느냐? 직접 소매까지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유통을 하는 방법도 있다. 직접 소매는 잘 하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이거를 유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저희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이거를 유통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은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제조를 해서 소비자까지 단계가 3단계에서 4단계 정도가 보통 이제 유통 시장 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처음에는 총판이라는 곳 또는 벤더사 이런 곳에 이 제품을 팔아주세요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 총판이 말 그대로 그 다음 업체인 대리점이나 특판점에 물품을 또 제공을 하고요. 그럼 대리점이나 총판점은 도매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제품 자체를 또 다른 도매업체에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도매업체가 우리 같은 셀러에게 판매를 해서 셀러가 고객에게 넘길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중간에 그냥 도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냥 제조업체가 있고 네. 도매, 소매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앞 단계에 또 많은 유통 맞습니다. 단계가 있는 거네요. 이건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회사의 규모나 유통 단계별로 제품을 어떤 방식 또는 어떤 채널로 유통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겠죠.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예요. 직접 제조 또는 OEM 해서 소매 판매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내가 제 마음이겠죠. 도매업체에 넘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대략적인 것들은 이렇게 된다. 저희가 이제 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 그대로 내가 제조하거나 직접 OEM 형태로 제작을 했을 때는 사업의 자금이나 위험성의 크기가 많이 올라가고 소매로 내려갈수록 그런 위험성, 자금의 크기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필요 자금은 소매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셀러분들께서 무작정 내가 OEM으로 만들고 제조하고 이게 좋은 건 아니다. 무작정 도매 또는 총판을 받아가지고 재고를 쌓아놓고 파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가끔은 받아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셀신TV 그 이메일에도 제가 어떤 거를 중국에서 제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면서 물어보거든요. 이거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아마 대부분 제가 팔 건데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제조해서 내가 다 팔겠다. 예. 뭐 좋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케팅 능력이나 이런 홍보 아니면 판매량을 잘 하실 수 있으면 괜찮지만 대부분 이런 흐름에 있어서 간다. 지금 준수파파님께서도 이거는 도매나 뭐 제조처 뭐 이렇게만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보통은 3단계에서 뭐 한 5단계 이 사이에 유통 과정들이 있고요. 제조사에서 소매 업체까지 넘어올 때는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조사에서 이 제품이 10,000원이다라고 하면 제조사에서 이제 총판이나 에이전시 이런 업체에 다 다르겠지만 평균치로 보면 20% 정도 12,000원에 넘기고요. 이런 물품을 12,000원에 받은 총판은 대리점에 또 20% 정도를 받고 넘기는 경우고 그리고 이런 대리점이나 도매 업체들이 그 다음 업체, 소매 업체에 최종적으로 넘기는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이 유통구조 추이를 보면 소매 업체의 마진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거래를 해서 판매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요. 관리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우리나라 그 무역공사나 아니면 유통공사에서 나오는 평균은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의 마진을 보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통 과정을 깨려고 우리 셀러들이 해외 직구하고 직접 만들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해외 직구, 위탁 판매, 어디에서 물건을 받아서 파는 거 이런 것들은 내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무작정 공장 사입, 도매 사입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했을 때 그 유통 단계가 있는데 요즘 또 그런 트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매업자인데 맞습니다. 제조 공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네. 이 물건 나한테 줄 수 있냐 이런 트라이를 하는 영상도 가끔씩 있긴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진짜 제조 공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농장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뭐 그것도 가능은 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유통 과정에 각각의 채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제조사에 직접 거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한두 업체의 마진을 빼고 내가 마진을 취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사업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괜찮은 제품들, 브랜드들은 이런 중간 유통 과정을 깨지 않는다. 그 이유는 2편에서 저희가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조 직수입이냐 도매업자에게 내가 그냥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게 좋으냐 간단하게 이제 유통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